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50페이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고려시대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한번 쌤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종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종이 병에 걸려 위독하자. 인종이라 하면 그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 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인종 때 이자겸의 난도 진압했고, 역시 인종 시기 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도 일어났죠. 그때 여기서 왕이 아팠을 때 여러 종교 행사가 열렸는데 부처에게 기도하고 승려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역시 불교도 중시되었고, 유교와 도교의 신에게도 빌었다. 유교도 믿었으며 도교도 믿었다. 무당이 인종의 병에 대해 척준경의 원혼의 깊은 탓이라 하자 이 말에 따라 이미 사망한 척준경을 사면하고 새로 쌓은 벽골제의 제방을 허물기도 하였다. 척준경이라 하는 인물은 역시 이자겸의 난에 가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유교, 불교, 도교라 하는 종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유교는 성종 때부터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했죠. 종교라기보다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치 신념으로서 유교가 성종 때부터 정착됐다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에서는 불교, 유교와 더불어 토착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믿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으로 보면 되겠고, 도교, 풍수지리설, 신라하대 때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죠. 유행하였다. 국가에서는 동명성왕, 동명성왕가 태조 왕건을 신으로 섬겼고, 여기서 말하는 동명성왕은 주몽을 뜻하죠. 그러니까 고려는 역시 고구려를 시조로 여긴다 하는 이식도 볼 수 있네요. 용의 후손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개경가 서경에서는, 개경은 오늘날 북한의 개성이고 서경은 평양이죠. 하늘의 신령과 산, 강, 용을 섬기는 팔간회를 매년 성대하게 열었다. 팔간회, 역시 태조 왕건이 팔간회와 연등회, 이 팔간회는 좀 도교적 성격이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성격도 약간은 있고요. 지방에서는 산신과 수신을 위한 축제를 베풀었고, 고을의 위인을 수호신으로 섬겼다 하네요. 도교는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는 종교였습니다. 도교라 하면 일단은 안락한 생활, 신선들이 무의자연하면서 산천을 떠돌면서 술을 마시고 상당히 무의자연 속에서 안락한 생활,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왕실에서는 도교 사원도 세우고 도교 제사를 초제라 부른다. 도교 제사를 초제, 국왕의 장수를 빌기도 했다 하네요. 역시 고려시대 때 이 풍수지리설도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서경길지설에 따라 북진정책, 그때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을 일으킬 때 역시 풍수지리설이 작용됐다 하는 점도 앞선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한양이 남경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서울, 한양도 상당히 길지로 고려시대 때부터 여겨지고 있었던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가 여기서 승려, 일연, 안동과 가까운 군위지역에서 이 삼국유사를 저술을 했다 하죠.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후삼국 시대의 역사와 함께 불교 설화 등, 설화라 하는 것은 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서 중 최초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다 하네요. 최초로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에는 나름대로 설화적 이야기도 있고 역사를 정리를 하였으나 고대부터 단군을 우리 최초의 민족의 시조로 여기고 있다 하는 민족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요 점도 좀 기억해 둬야겠죠. 강릉의 단오제도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 하네요. 요건 내용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유교 사상의 발달과 역사서의 편찬. 고려에서는 교육기관에, 역시 중앙에서는 국자감, 앞선 시간에 배웠죠. 옛날 시간에 통일신라의 국학, 발해의 주자감, 고려에서는 국자감, 고구려에서는 태학, 각 나라별로 국립대학교 성격의
유학 교육 기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국자감을 불렀네요. 지방에서는 향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향교라는 용어는 좀 들리죠. 유학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학자들을 배치를 했고 최승로 성종 때죠. 이때부터 최승로에 의해서 유교적 중앙 집권 정치가 정착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고려 중기에는 최충이 구제학당 중앙에 설립한 명문 사립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립학교들도 생겨났다는 뜻이겠죠. 유교사관에 따른 역사서의 편찬, 여기서 김부식이라 하는 인물은 묘청의 서경천돈 등을 진압했던 제일 대표적인 개경파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이 김부식이 저술한 역사서, 이 삼국사기에 의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역사 교과서 우리나라 고대사 편이 다 정리가 됐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역사를 신빙성 있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징에 의해서 저술을 했냐 하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이련스님이 저술한 삼국 유사에서는 설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라 하는 역사서에서는 신비한 내용들은 대폭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전설, 설화 같은 내용들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합리주의 사관, 실제로 있었을 만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고 봐야겠죠. 이는 무신 정권기에 이규보로 하는 인물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네요. 고려 후기 이승윤은 당군을 민족의 시조를 기록한 고려 후기 원간석기 때 제왕운기라 하는 책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봤죠. 이 책에서는 고려를 중국의 제후국으로 인식하였다. 이때는 당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은 했으나 원나라에게 상당히 사대를 취하는 듯한 인식도 보이고 있다고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원나라부터 역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유학이죠. 남송의 주의가 만든 신유학인데 고려 후기 때 이지연이라 하는 학자가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리학을 가져왔고 이지연에 의해서 이색, 정몽주, 정도전, 특히 정몽주와 정도전은 옹건파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결국에는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게 되었다. 이 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려 말기 때부터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건문세족기에 대항하였죠. 그리고 훗날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이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역사서도 편찬되었다. 이지연은 기존 역사 기록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추어 재해석하였다고 하네요. 안양은 여기 충렬왕 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다고 하네요. 충렬왕 때 고려의 최초로 성리학을 갖고 왔던 인물이 바로 안양이고 그 이후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성리학의 계보도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의 역사인식, 여기 동명왕편은 이규보라 하는 인물이 저술한 서적인데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에서 동명성왕, 고구려 주몽에 대해서 기록한 같은 구절을 찾아보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내용입니다. 가을 9월에 동명성왕이 돌아가시니 그때 나이가 40살이었다. 용산에 장사 지내고 동명성왕을 불렀다. 그냥 주몽왕이 죽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는 한번 보면 가을 9월에 동명성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가 40살이었다. 태자가 동명성왕이 남긴 옥책직을 대신 용산에 장사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의 기록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단은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성왕의 죽음을 보편적인 죽음으로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서 장례를 지냈다. 아주 보편적으로 서술한 반면 밑에 동명왕편에서는 신이한 행적으로 동명성왕이 하늘에 올랐다고 나오네요. 오르고 내려오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신성한
느낌으로 신이한 행적으로 서술했다 한 점을 볼 수 있네요. 자료를 토대로 김부식과 이규보의 역사인식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쌤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부식의 역사인식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해서 실제로 일어났을 일들을 서술했죠. 신성, 하늘을 신성시 여기고 왕을 신성시 여기고 그리고 뭐 신이로운 행적 이런 것들을 전부 뺐죠. 뭐 신성과 뭐 예를 들어 이런 신이한 행동들을 신이로운 행적을 부정했는 반면에 이규보의 역사인식은 이러한 인식들을 상당히 신성스러운 내용, 신이 아주 신기한 내용들 이런 행적들을 긍정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해서 김부식이는 실제로 일어났을 일만을 서술, 신성과 신이로운 행적을 부정했는 반면 이규보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련스님이 저술했던 삼국유사도 신성과 신이로운 행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고려 초기 때 왕건 때부터 불교는 국가에 상당히 인정을 받았죠. 강종 때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발달했고 국가에서는 국사와 왕사제도, 국사하고 왕사제도가 뭐냐 하면 국사는 나라의 큰 스님이고 왕사는 왕의 스승입니다. 불교의 국교의 지위를 상당히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승가제도, 고려시대 때는 승가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승려가 되지 못하였고 국가로부터 이 승가시험을 봐야 될 정도로 국가에서 상당히 불교를 중시 여겼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죠. 고려는 불교를 국가 통합에 이용하기로 했다 하네요. 고려 정부는 대규모 사찰을 지어 국가의 안녕과 국왕의 장수를 빌었다 하네요. 그리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특히 원간석기 전에 대몽 항쟁기 때죠. 그때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조판하는데 이거는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고종 때 몽골이 침략하자 8만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였다 하죠. 불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단합과 부처의 힘을 빌려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불교의 독자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해동고승전 이런 책도 나왔다 하네요. 해동고승전. 선종의 수행서인 직지심체요절. 선종 불교 알죠? 통일신라 하대 유행했던 호족들의 잠시 종이 치네요.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호족들의 후원을 받았던 불교 종교였던 선종의 수행서인 직지심체요절. 이것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금속 활자본으로 현존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종과 교종의 통합 노력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개 의천대사와 진울대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천대사와 여기에 대해서는 대각국사 의천, 이 아래 나오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에 노력한 진울. 이 두 승려의 특징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필요한데 먼저 대각국사 의천은 일단은 이 승려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일단은 함종을 개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종. 먼저 함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다음에 선종을 포섭하려고 노력하였던 승리입니다. 교종과 선종의 차이는 앞선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교종은 신라시대 때만 해도 기족 중심의 불교, 경전, 교리, 해석을 중시하는 먼저 의천대사나 함종을 만든 다음에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고 그 다음에 선종을 포섭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 이런 교간 겸수락하는 불교를 교종과 선종을 나누어 대립하고 있는 시기 때 의천은 함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하네요. 결국에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해동 천태종이죠. 해동 천태종. 쉽게 말해서 이건 함종을 일단 빼겠습니다. 일단은 의천대사는 함종과 관련되어 있고 의천대사의 성향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연마와 이론 연마도 중요하고 실천 수행도 같이 해야 된다는 교간 겸수를 주창했다. 교간 겸수를 제시했다 하죠. 교간 겸수를 주장. 이론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실천도 해야 된다. 이 의천대사와 대비되는 인물이 그 아래 나오는 진울승려입니다. 진울승려는 여러분들 의천대사와 반대 개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진울승려는 일단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계종이라 하는 종파를 만들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진울은 그리고 여기서 진울대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불교계를 개혁하려는 결사운동이 일어났다 하는데 역시 이 진울승려도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성교일치를 주장하며 정예결사를 조직하였다 하는데 정예결사를 주장하였다 하는데 여기서 결사라 하는 것은 종교 정화운동을 뜻합니다. 정화운동. 종교 타락한 불교계를 깨끗하게 극복하고자 노력하려 했던 정예결사를 주창하면서 불교계 정화운동을 펼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의 성격은 좀 구분 지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울의 결사운동이 호응을 얻으면서 수선사가 성립하였다. 수선사의 결사라고도 하죠. 이후 천태종의 요새는 백년결사. 일단은 고려시대 때 결사운동이 붙었다 하는 것은 일단은 종교정화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의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둔 다음 여러분들은 일단은 의천대사 하면 일단 해동천태종, 교광겸수라 하는 용어가 생각나야겠고 진울이라 하는 승려는 조계종, 정예결사, 그리고 결사운동 이것이 생각나야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간섭기 불교의 변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고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원간섭기 불교의 변화 이 내용도 역시 불교의 개혁적 성향이 상당히 크게 약화되었죠. 원간섭기 때는 불교 사찰은 원가 고려 왕실의 후원을 얻어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수행보다는 복을 빚는 행위에 힘썼다. 역시 불교계가 상당히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원들이 고리대 한마디로 사채업을 했다는 거죠.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농민을 노비로 만든다. 불교계의 폐단이 심해졌다. 그래서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임명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도 설치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됐죠. 그런 측면에서 신진 사대부들이 역시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사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죠. 한편 이 시기에 왕실과 건세가가 후원으로 화려한 불교 그림을 불화락하죠. 원으로부터 새로운 성향의 불교가 유입되면서 보우, 해근 등의 승려가 임재종, 선종의 한 일파인데 원간섭기 때 일단은 들어왔던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만들어졌던 고려 불화의 내용들 한번 여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 고려의 사회에 나왔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회와 사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책에서 선생님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불교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국사와 왕사 선발, 승가, 고려시대 때는 승려도 그냥 시험을 봤다겠죠. 의천은 해동 천태종, 역시 교종 중심으로 선정 통합.
정의 결사가 났다. 불교계 정화운동이 있었네. 여기는 어느 승려가 나와야겠죠? 진울승려가 나와야겠죠. 53쪽까지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